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DETR에 대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이 DETR에 대해서까지만 이제 오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트랜스포머는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딥러닝 아키텍처이고, 이제 태스크로는 이제 기계 번역이나 문장 생성, 질의 응답과 같은 태스크들을 수행할 때 이 트랜스포머를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먼저 위에 보시는 이제 아키텍처 그림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이 또한 역시 이제 기계 번역 이런 쪽에서 사용되는 이전의 LSTM 기반 아키텍처인데, 여기서 가져온 예제는 이제 I am a student라는 문장을 이제 다음과 같은 불어로 바꿔주는 예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I am a student 이라는 이 각각의 단어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입력으로 받고, 그리고 이 문장을 대표하는 최종 이제 컨텍스트를 인코더에서 내뿜게 되고요.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이 SOS, 스타트 토큰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불어를 역시 차례차례로 예측을 하면서 최종 이 EOS 토큰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예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트랜스폼 네. 그래서 시퀀스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문장을 처리하는 반면에 트랜스포머는 이 I am a student라는 각 단어들을 모두 한 번에 입력으로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인코더에서는 이제 I am a student라는 문장을 한 번에 받아서 처리하게 되고, 이제 디코더에서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팅 시에는 스타트 토큰으로 시작해서 이 아웃풋이 이제 인풋으로 돌아가고, 이 J2의 인풋으로 해서 SUIS가 이제 다시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 아웃풋이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식을 이제 하는데, 트레인 시에는 약간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해서 디코더에서도 한 번에 넣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왼쪽 그림에서처럼 나와 있는데요. 우선 트랜스포머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텐션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 두 번째가 이제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 마지막으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저희가 흔히 크로스 어텐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풋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이제 I am a student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이 단어를 그냥 스트링 형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벡터 형태로 워드 임베딩이라는 것을 해서 모델이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 am a student라는 이제 벡터들을 입력으로 하고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것을 이 각각 단어 벡터들에 더해주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LSTM과 달리 이제 그 트랜스포머는 모든 인풋 입력을 한 번에 받게 됨에 따라서 이 IMO 스튜던트의 포지션을 정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포지션의 인코딩 벡터 값을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코더는 두 개의 서브 레이어로 구성되고 하나는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서브 레이어로 구성되는데 먼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FC 레이어와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셀프 어텐션은 이제 입력 문장의 단어 벡터들을 가지고 수행하는데 우선 각 단어 벡터들로부터 이제 쿼리키 밸류 벡터를 얻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스튜던트라는 이제 벡터가 있을 때 스튜던트의 이 스튜던트 인베딩 벡터의 WQ, WK, WV라는 이 학습 가능한 가중치 행렬을 각각 곱하여서 4디멘전짜리 이제 스튜던트를 예를 들어 이렇게 쿼리키 밸류를 이렇게 2디멘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논문에서는 이 인베딩 벡터, 스튜던트의 인베딩 벡터의 디멘전이 이제 512디멘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는 스튜던트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쿼리키 밸류를 얻는 작업은 이제 I am a student 네 가지 이제 입력 단어 벡터들에 대해 모두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보이는 피규어가 이제 어텐션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는 건데 이제 쿼리 i에 대해서 나머지 이제 I am a student의 키들과 내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적을 해서 나온 값들이 이렇게 128, 32, 32, 128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루트 DK라는 것으로 나눠져서 스케일링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쿼리의 디멘전이랑 이제 키의 디멘전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이제 내적 값들도 커지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루트 DK라는 것으로 나눴는데요. 이 이 DK는 키 벡터의 디멘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링한 값이 16, 4, 4, 16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 0.4, 0.1, 0.1, 0.4 이렇게 합이 1인 전체 합이 1인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각각의 웨이트들을 I am a student의 밸류 벡터들과 웨이티드 서메이션 하여서 최종적으로 쿼리 i에 대한 어텐션 밸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밸류가 의미하는 게 i라는 단어가 I am a student라는 단어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여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이 i라는 것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는 단어 하나에 대해서 했는데 다음과 같이 I am a student라는 워드 인베딩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WQ, WK, WV를 통해서 I am a student 문장에 대한 쿼리, 키, 밸류 매트릭스를 얻게 되고 그리고 쿼리와 키와 내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I am a student에 대한 각각 단어들의 어텐션 매트릭스가 이제 연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앞에서 이 내적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내적해서 얻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랑 키를 내적한 이 어텐션 매트릭스에 전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DK로 스케일링을 해주고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얻고 거기다가 이제 밸류 벡터들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에는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것을 도입하였는데요. 이게 이제 한 번의 어텐션을 하는 것보다 여러 번의 어텐션을 병렬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논문에서는 이 IM 스튜던트 워드 인베딩 벡터가 이제 512 디멘전이라고 했는데 이 512 디멘전을 어텐션의 헤드 개수만큼 나누어서 예를 들어 헤드가 8개라고 했을 때
각각 64디멘전을 가지는 쿼리키 밸류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어텐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 0번째, 첫 번째, 그래서 여기 최종적으로 8번째까지 이제 헤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에 대해서 어텐션 밸류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아래 예제를 가져왔는데, 나는 사과를 먹으려다 그것이 썩은 부분이 있는 것을 보고 내려놓았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 그것은 사과와도 관련이 있고 썩은 부분 그리고 내려놓았다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첫 번째 이제 싱글 어텐면 하나의 헤드만 사용하는 헤드 어텐션을 사용할 때는 이제 그것이 사과랑만 연관성이 있다고 학습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8개 헤드를 사용해서 이 8개 가중치 행렬의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다르게 해줌으로 인해 이제 그것이 사과와 연관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썩은 부분, 내려놓았다 이런 부분까지 연관되게 학습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렇게 계산한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들을 이제 헤드별로 계산했는데, 이제 이 헤드만큼 수행한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를 모두 컨캣해서 다음과 같이 컨캐티네이트 매트릭스로 표현하고, 여기다가 역시 학습 가능한 가중치 행률 W5를 곱해서 최종 멀티헤드 어텐션 매트릭스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 최종 결과물은 이제 인풋 문장 행렬, 이 I am a student랑 이제 동일한 디멘전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디코드 파트입니다. 이제 트레이닝 시에 트랜스포머 문장 행렬로 입력을, 원래는 이제 이 왼쪽 그림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것인데, 이 스타트 토큰을 시작으로 이제 J2 나오고 이제 J2가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 디코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J2 처음에 스타트 토큰으로 시작해서 이 J2 예측이 잘못되면은 그 뒤에 예측도 모두 이제 잘못된 예측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시에는 이제 이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 입력을 한 번에 받고 그리고 아웃풋도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아웃풋을 다시 인풋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인풋으로 넣어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한 번에 넣어주지만 테스팅 할 때는 이제 앞에 있는 단어들만 참고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시에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앞에 있는 단어들은 참조하지 못하도록 마스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쿼리키를 연산으로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작업은 동일하게 하나 이제 인코더와 다른 점은 해당 부분에 마스킹을 해서 어텐션 밸류를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제 크로스 어텐션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서의 쿼리는 이제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간 불어 단어들이 되고, 이제 키는 영어 I am a student라는 단어의 키 벡터들이랑 연산을 해서 다음과 같이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인코더의 마지막 레이어로부터 이제 키와 밸류를 사용하고 디코더로부터 쿼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연산들은 이제 인코더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르니까 일단은 이제 대개가 똑같은 거 셀프 네. 이렇게 되잖아요. 포함되고 하는 거 그렇죠. 포함해서 빨간색 박스에서 디코더 쪽에서 방금 내가 지금까지 본 단어들을 그래서 저기 맨 초록색 오른쪽 초록색 아이엠어 스피드 새로는 영어에 대한 피처와 국어에 대한 피처를 섞어서 새로운 지금 추정해야 될 단어를 추정하는 셀프는 영어만 가로 세로가 다 영어 정도 써서 보면 그래서 앞에까지가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고, 이제 이 트랜스포머를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 적용한 논문인 DETR에 대해서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DETR은 이제 기존에 이제 Faster RCNN이라고 CNN 네트워크 기반 오브젝트 디텍터가 있었는데, 해당 디텍터에서 사용하는 이제 앵커 제너레이션이나 NMS 같은 사람이 이제 조절해야 되는 휴리스틱한 부분을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는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는 앞에서 보셨던 거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인풋이 여기서는 인풋이 이전에서는 IMO 스튜던트라는 이제 단어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인풋이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제 CNN을 통해서 피처를 만들어내고 해당 피처에 역시 포지셔너 인코딩을 더해서 다음과 같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CNN을 통해서 나온 피처를 이렇게 2048 by H by W, 이제 H by W는 기존의 H by W의 32분의 1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예를 들어 8 by 8의 이제 피처가 있다면은 이를 이제 플래튼해서 64개의 벡터 형식으로 나타내고, 여기 이 네모칸 쳐져 있는 벡터들이 6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입력으로 들어간 이미지 피처들이 리파인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디코더에서는 이제 오브젝트 쿼리라는 것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 오브젝트 쿼리와 이 인코더의 맨 마지막 레이어의 이 아웃풋된 리파인먼트 된 피처랑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이 역시 이 오브젝트 쿼리들도 리파인먼트 돼서 최종적으로 그 해당 이미지에서의 이제 오브젝트에 대해서 클래스랑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쿼리는 디멘전은 이제 인코더의 피처 디멘전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개수는 이제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4개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논문에서는 100개 정도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예를 들어 100개의 오브젝트 쿼리를 사용했다고 했을 때 총 100개의 클래스랑 바운딩 박스 셋을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DETR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져왔고요.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피처가 단어 대신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여기다가 포지셔널 인베딩을 더해줘서 쿼리 키 밸류, 그 이미지 피처들끼리 셀프 어텐션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오브젝트 그렇게 해서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거쳐서 최종적으로 리파인먼트 된 피처가 인코더에서 나오게 됩니다.
디코더의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 쿼리라는 것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오브젝트 쿼리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해당 오브젝트 쿼리가 역시 이제 셀프 어텐션. 여기서는 이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이 아웃풋이 입력으로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됐었는데 여기 이 DETR에서는 아웃풋이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 똑같이 이제 패러럴하게 들어가서 패러럴하게 예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 아닌 그냥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온 값을 이제 여기서 이 멀티헤드 어텐션에서는 이 인코더의 아웃풋 피처랑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각 오브젝트 쿼리 이 하나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 하나하나마다 클래스랑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여기가 이제 디코더의 상세 구조인데 이제 디코더 인베딩이 이제 처음에 제로로 초기화되어 있고 이 러너블 쿼리가 오브젝트 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 소통을 했을 때 시작하는 방법이 어떤 하게 물리적 거를 좀 개선하는 실질적으로 하나 보면 선생님이 필요가 다음으로 넘어가자면은 이제 앞에서 여기선 4개의 컬인데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이게 모두 이제 클래스랑 바운딩 박스를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를 이렇게 총 6개의 컬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피규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미지 예측한 거는 이제 100개인데 실제로 이미지에서 오브젝트가 항상 100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새가 2마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실제 오브젝트 여기서 예측한 오브젝트랑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오브젝트 간에 이제 로스를 걸어줄 때 어떤 쿼리가 실제로 이 오브젝트를 예측하는 것인지 이제 매칭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빨간색이 이제 왼쪽 이제 새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 새 이 새를 예측한 이 빨간색이 진짜 그라운드 트루스랑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걸 위해 이제 바이펄 타이트 매칭이라는 것을 이 DTR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실제로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출력값이라고 봤을 때 C0는 이제 오브젝트가 없다라고 예측을 한 경우고 이 C1은 이제 버드, C2도 없다, C3 버드, 그리고 C5는 뭐 도그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이제 바운딩 박스도 다음과 같이 예측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값인데 여기서는 이제 새가 2마리만 있으니까 C0랑 C1 이렇게 2마리만 해놓고 실제 이분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측한 개수랑 그라운드 트루스의 개수를 맞춰줘야 돼서 나머지 이제 4개에 대해서는 모두 제로 집합으로 패딩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측한 C1은 이제 C1이랑 매칭이 돼야 되고 이제 C3는 여기서의 C0랑 매칭이 돼야 돼 라는 것을 로스를 걸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바이펄타이트 매칭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네. 해보면
그걸 이제 먼저 매칭을 좀 가까운 애를 GT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이해를 합니다. 약간의 매칭은 그래서 그냥 용어가 어렵지만 제일 가까운 애, 클래스 프로그램이나 관계 가스 작품들이 코어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를 이상하고 클래스를 제일 가까운 애를 찾는 이 조항이 생겼으면 그러면은 저기 왼쪽에 네 번째랑 진짜 오른쪽에 첫 번째랑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조금 더 두 번째랑 왼쪽에 두 번째 그 단계로 나 섹션은 펄스 섹션은 되고 펄스 네. 일단 트랜스포머 개념을 잡아야 돼.